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 소비자원 하도 요청이 많아가지고 사실 몇 명 뽑지 않은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진짜 많았는데 뭐 요청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소비자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혹시 뭐 마이크는 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겠죠? 달린다, 다 들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보는 게 과연 옳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원 자기소개서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소비자원 실제로 취업 마지막 최종합 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의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요, 한국 소비자원이 하는 역할이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래요.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소비자원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국민 짱짱맨,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세면은 사실 한국 소비자원이 설립한 목적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원의 설립 목적을 살펴보면 그 이해도가 좀 나올 거예요.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건 맞아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해요. 근데 단순히 소비자의 권익만 증진하는 게 아니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좀 빠져야 할까? 이렇게. 오케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소비 생활의 향상을 도모한대요. 그래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설립한 전문 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 향상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잘못된 정보나 나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철퇴를 뿌리고서는 소비자를 구제하는 거에서만 역할이 진행이 된다.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다. 막 이런 얘기만 하게 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러면은 기업들 그냥 망하라는 얘기처럼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님. 그러면은 소비자원의 설립 목적이나 존재 목적 자체가 그냥 진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소비를 위해서, 올바른 소비 행태를 위해서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좀 편파적이거나 잘못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피해를 보죠. 근데 그게 소비자 피해에서만 끝날까요? 아니에요. 다른 공정하게 경쟁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미칠 수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올바르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소비자들만 문제가 벌어진다? 아니에요. 기업들도 또 누군가의 소비 행태를 취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이 얽히고 설켰어요. 그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공기업 어디를 지원하시든지 간에요. 설립 근거 법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기업은요, 무조건 설립 근거 법이 존재해요. 소비자 보호원 같은 경우에 설립 근거 법이요, 소비자 근거 법을 기본 골자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소비자 기본법을 살펴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법 자체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정책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관계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서 있대요. 그래서 소비자는 기본적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이 4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물품 용역에 대해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 제공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소비자원한테 고발하고, 이거 물품 되게 뭐 위해의 물질 들어가 있는데 속여서 팔았다. 그래서 소비자원에 고발하고, 이런 경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측면에서만 접근해서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기본법에는 소비자의 책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소비자가 단순히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존재해요.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뭐 세금 납세의 의무라든지 아니 국방의 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한테도 존재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소비자는 스스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필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는 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소비자원이 존재할 수 있고요.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 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품, 재화, 서비스들을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서 그걸 다시 월급으로 주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죠. 기본적으로 소비 행태가 없으면은 기업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없으면 기업도 존재할 수 없겠죠. 반대로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생활 현상을 위해서 국민 경제 형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이 실제로 소비자원에서 실제 기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소비자원의 고객은 누구예요? 실제 기출 질문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고객은 누굽니까? 이럴 경우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는 실제로 자기소개서 항목에서도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대답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한 10 중에 9명 정도는요, 국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 소비자입니다. 국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블랙 컨슈머라고 존재하는데, 블랙 컨슈머가 소비자의 기본 권리라고 하면서 막 2주, 3주 지난 물품을 환불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가 좀 빈약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의 건전한 판매 행위를 망치는 사람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이라고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추가 질문, 꼬리 질문으로 들어왔어요. 뭐라고 대판하실 거예요? 그래도 국민이니까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왜? 소비 생활과 국민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국민이 우리 사실 주요 고객이지 그냥 단순히 국민 경제 발전에 하나도 이바지가 안 되잖아요. 블랙 컨슈머는 사익이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욕심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블랙 컨슈머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올바른 소비 생활을 하시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다하는 것 뿐이지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블랙 컨슈머적인 행동들을 하는 곳을 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노력이 결국에는 단순히 국민만, 소비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시장을 더욱더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지 실제로 면접 가셔서도요, 소비자원에서 차별화를 둘 수 있어요. 이걸 아마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인지하고 설사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원할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질문은 아무 때나 좋으니까 항상 얘기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시작해 볼게요. 제 스타일이에요. 항상 자기소개서 이렇게 써라 라는 이야기들을 뭐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한테 바라는 거는 개요 짜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개요는 이렇게 짜라, 개요는 이렇게 짜라라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항목을 쓸 때 이 답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정답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정답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다 동문서답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한 7, 8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 온전히 답을 다 못했던가 질문을 완벽하게 끝내지 못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쓴 개요, 제가 얘기해드린 개요가 자기소개서의 순서라기보다는 이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직무능력 소개서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경험 및 경력 기술서는요 너무 많이 작성을 하시고 공기업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다 지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주식 작성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개주식 작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더빅스쿨 유튜브 채널, 더빅TV 유튜브 채널 확인해 보시면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느 공기업이든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겠죠? 자, 동아리 학계 소그룹 활동 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아무 경험이나 써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소그룹 활동, 예를 들면은 과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 때 팀 프로젝트 했던 경험도 여기다 써도 되나요? 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세요. 자, 팀 활동을 하면서 갈등 상황 시 상대방의 니즈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여 목표 달성에 기여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개요는요 첫 번째 조직, 두 번째 공동의 목표, 세 번째 과정, 네 번째 과정 간 발생한 갈등 상황일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갈등 상황이라는 것이 어떠한 갈등 상황인지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4번 그 다음 항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팀 활동 중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업무나 일을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갈등 상황이 단순히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서, 이 사람의 배경 지식이 달라서 갈등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항목이랑 내용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은 절대로 배경이 달라서 혹은 전공이 달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항은요 기본적으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배경이 다를 때 갈등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항목 자체가 배경이 다를 때의 갈등 상황은 따로 빼놨잖아요. 갈등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갈등이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배경이 다르거나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상황은 딴 항목에 빼놨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의 갈등은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의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공동의 목표의 달성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문항에서 지금 상대방의 니즈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하여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 이런 니즈 파악이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니즈가 파악이 완벽히 진행이 안 됐을 때 어떤 갈등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단순히 나 안 해, 나 몰라, 나 삐졌어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들에 대한 갈등 상황에 니즈 파악이 필요할까요? 명확하게 분석해서?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은 사실은 과정 간에 발생한 갈등 상황이자 의견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은 의견이라는 거가 존재할 때 비로소 의도라는 거를 혹은 니즈라는 것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의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으로 갈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쁜 의견인 게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이 니즈나 의도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공금을 횡령하다든지 뭐 MT 가는데 비용이 200만 원 되는데 300만 원 애들한테 받아서 100만 원은 우리 학생회비로 쓰자라고 하든지 이런 얘기들 의도나 니즈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은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니즈 파악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은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고 나 또한 좋은 의견을 줬는데 둘 다 의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견이고 다만 행위, 수단으로서 방식으로서의 의견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너와 나의 의견 차이 아니면 팀과 팀 간의 의견 차이. 근데 둘 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둘 다 일리 있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을 서로 조율점을 만들어 가고 상호 간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좋은 점은 가져가고 안 좋은 점은 버려가지고 융합해가지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의도를 파악한다라고 한다면 예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 상대방의 니즈 파악에 기본적인 의견과 의견 충돌에 있어서 둘 다 좋은 점이 있고 둘 다 나쁜 점이 있을 텐데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해서 우리 둘 다 어쨌든 간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조금은 갈등을 해결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줄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한 번씩은 작성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단순히 너와 나의 인격적 싸움. 예를 들면은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난 짜장면 먹을래. 아, 난 짬뽕 먹을래. 아, 이 새끼는 무슨 맨날 짬뽕을 먹는데 이러한 뭔가 말도 안 되는 그냥 인성적인 싸움 말고 정말로 우리 목표를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조직은요, 태권도부예요. 태권도부가 신입부원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많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표는 이번에 작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신입부원을 모아보는 게 우리 대학교,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목표였어요. 근데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야겠죠. 이제 한 팀원이 그래도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고 애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한번 종이를 나눠주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한 명이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각 학과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커뮤니티, 에타 이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부원 모집하자.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의견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둘 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입부원 많이 만들겠다는 의견 충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쓸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요. 갈등 상황까지는 그렇게 나왔다 치면요. 두 단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은 상대방의 니즈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단순히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요. 뭐 그러니까 어떻게 파악했다는 건데 가 항상 퀘스천 마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방의 의도를 분석하고자 상호 간에 의견 충돌이 벌어진 지점 이외에 1대1로 따로 면담을 실시해가지고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의 의견에 대해서 분석한 글에 대해서 좀 작성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내가 의견을 파악한 방식, 의도를 명확히 파악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파악한 의견들을 보니까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네. 이 친구는 이런 의견 때문에 그렇네. 저 친구는 저런 의견 때문에 그러네.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좋은 점들은 가져가고 나쁜 점들은 생략하자 해서 갈등을 해결한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 에타 같은 경우에 너무 익명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동아리나 부서원들 욕하거나 비하하는 댓글이 달릴 경우에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학과의 실명 게시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나아가서 그렇게 부족한 인원수들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도 홍보를 조금씩 병행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그런 융합 과정으로 홍보를 하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목표가 달성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방 의도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파악한 의도를 바탕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지 이 두 가지가 포인트고 이 갈등 상황은 목표를 위한 의견 간의 충돌이에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의견 충돌이 아니라 아시겠죠? 한 사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의견 충돌은 니즈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항목 말고 그 다다음 항목 볼게요. 이게 1번 항목이랑 3번 항목이랑 약간 4번인가요, 이게?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팀 활동 중에 다양한 배경, 성격, 문화 등을 가진 사람들과 업무를 함께 했던 경험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이게 약간 인성적인 부분이고 약간 다른 부분일 수 있게 보이겠죠. 혹시라도 갈등을 이야기하고 사람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면 그때는 여기다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위의 항목이랑 좀 다르다라는 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의 목표는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소비자원에 들어오셔도요.
되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누군가는 문돌이고요. 누군가는 이공계 출신이고요. 누군가는 법학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죠. 왜냐면은 문돌이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좋게 좋게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공계 출신들은 그런 것들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제품 분석,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자세히 분석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법학과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벌어진 거와 그런 고객과의 연결고리에서 정말로 법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시너지가 나야지, 배경이 다르더라도 시너지가 나야지 정말로 국민 권익 증진에 이바지되는 소비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이야기들의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들어오셔서도 여러분들도 이 회사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에 대한 의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직, 소속 조직은 항상 있어야 돼요. 동아리든 학회든 소무룹 고입이든. 왜냐면 팀 활동이니까요. 팀이니까 어떤 팀이었는지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함께한 과업이 있을 거예요. 뭐 공동의 목표여도 되고요. 공동의 목표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같이 무슨 일을 담당했다라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 배경의 사람들. 그러면은 이 배경의 사람들이 어떤 배경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배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공일 수도 있고요. 성격일 수도 있고요. 이게 배경이 성격 문화라고 했잖아요. 문화이면은 뭐 종교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종교는 얘기 좀 별로긴 해요. 그리고 뭐 국적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에서 단순히 그랬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저 그냥 미국 애들이랑 호주 애들이랑 뉴질랜드 애들이랑 일본 애들이랑 다 같이 워킹홀리데이에서 호텔 청소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이 항목의 의미가 아예 없잖아요. 그쵸?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때 어떻게 시너지를 냈는지 혹은 어떻게 시너지가 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 시너지가 어떻게 날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달랐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래서 어떻게 뭉치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시너지가 났는지 어떻게 시너지를 내게 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어떤 긍정적 결과물이 나왔는지 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면은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양한 분야 출신이 아무래도 교양 수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 출신이 있었어요. 뭐 수학과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과였고 뭐 이공계도 있었고 뭐 인문학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공계열 출신이 좀 더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공학 정보조사 이런 것들 잘하기 때문에 그쪽을 담당하게 했고 나 또한 이제 남들보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PT를 담당했어요. 근데 각자의 그렇게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에서 서로 상호간에 배치를 받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팀워크가 잘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이렇게 아무리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각각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파트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상호간에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서 팀 단위로서는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까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항과 관련된 경험이 떠오르지 않으면 다들 어느 정도 거짓말에 첨가하나요? 제가 이렇게 자소 잘 쓰라고 열심히 쓰라고 강의까지 해드리는데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거짓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어차피 면접 가서 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내가 겪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게 되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면접 가서. 다만 어느 정도의 파슬리 정도는 조금은 후추 정도는 뿌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파슬리? 약간 올리브 파스타에다가 약간 파슬리 살짝 뿌리는 느낌? 소금 살짝 치는 느낌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힘들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경험 누구나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가지셔야 돼요.
야, 지금 채용 시즌이니까 최대한 많이 지원하시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채용 시즌이 다 지나간 이후에는요. 막 그냥 필기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면접을 위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위해서 스스로가 20대 이후에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를 쭉 일기 쓰듯이 나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야지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하래요. 자, 여기서는 조직, 주어진 과업, 문제점 파악, 원인 해결, 방안 제시, 결과물. 이거는 개요가 명확해요. 개요가 명확한데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문항은요, 의도 자체가 뭐냐면요, 효율성, 혁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문제인 거를 알았는데 아무도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무도 이게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던 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시 되던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문제인 거를 본인이 뒤늦게 깨달은 거에 대한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조직에 들어가는데 아이 뭐 이거 대충 해.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대충 해도 돼. 물론 뭐 규정이 좀 어긋나지만 대충 해도 돼. 이거 그러면 바꿔야겠다. 이 얘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깐만요. 이제 질문이 돌아가지고 같은 팀은 하지만 다양한 배경 가진 사람이 각기 취재하고 다닌 경험은 어떤가요? 같은 팀이 아니라 조금 안 만나는 생각이 들어서요. 라고 했어요. 그런 게 약간 파슬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단인데 역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진 배경 지식이 조금 더 뭐 A라는 산업군에 좀 더 특화되어 있고 B라는 친구는 체육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막 이래가지고 취재 주제를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자신이 시너지나 아웃풋을 잘 낼 수 있는 취재 환경들의 주제들을 서로 배정해가지고 취재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랜덤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은 질문들이 오가고 취재 답변이 올 수 있었고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학사 뭐 신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때 좀 느꼈어요. 이게 배경을 다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공통사항이 아니라 자신의 시너지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고 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파슬리 느낌이 이해되실까요? 벨라님. 자, 그럼 이어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한 경험. 자,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있던 문제점, 그냥 막 벌어진 문제점이 아니라 알고 있던 문제점이 아니라 정말로 몰랐던 문제점이어야 된다. 예를 들게요. 그냥 제가 학사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학과 사무실에서 일해요. 학과 사무실 일하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들의 스케줄을 확인해 가지고 맨날 매일 아침마다 출력을 해 가지고 학과 게시판에다 걸어요. 뭐 당연히 다 하는 일이래요. 가지고 뭐 저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맨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른 알바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종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내가 아파서 부재가 되면은 그날 교수님의 스케줄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도 애매하고 대체자도 없고 시험 기간에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들도 막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거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과거에 교수님들이 일단은 이 스케줄이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교수님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헛걸음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없애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있어야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보 전달이
실시간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생들이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해서 정확한 시간에 방문할 수 있고 교수님들 또한 자신의 스케줄 허용 범위 안에서 학생들과의 접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상호 교류가 많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해결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교수님들한테 각자 구글 스프레드시트 아이디를 링크를 걸어드리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혹시 변동되시더라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동 업데이트를 기능을 켜가지고 학과 학생들한테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교수님이 어느 시간에 지금 현재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방문해도 면담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도 아낄 수 있었고,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뭔가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걸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이 규정과 규범은 정말 필요한 거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몰랐다. 이퀄 간접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모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러한 관련 경험들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존재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벨라님이 이해가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공계랑 일반직이 좀 문항이 나뉘어가지고요. 일반직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새로운 일을 하게 됐을 때 그 일을 습득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 및 관련 사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잘 쓸 수 있죠? 뭐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적응력 보는 거예요. 조직 적응력. 새로운 일을 습득할 때 나만의 노하우. 뭐 선생님 이거 저 그냥 막 필기 같은 걸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나만의 노하우잖아요. 필기는 당연한 거고 필기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든지 필기를 포인트별로 잡고 이거에 대해서 선배들한테 포인트들이 맞는지 한번 체크와 점검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선배님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뭐 어떻게 한다 라든지. 그러니까 나만의 노하우처럼 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니면은 선배님이 어떤 어떤 지시사항이 왔을 때 단순히 제가 해야 되는 지식에 대해서만 탐구를 한 게 아니라 과거 사례들을 과거 직원들이라든지 업무자들이 했던 프로세스라든지 흐름들을 먼저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응용을 하는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들을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안 갖고 있나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공계입니다.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활용해서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공계 분들은 이거 쓸 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지원하는 직군이나 직무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고 그 분야에서 소비자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전문 지식 기술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 기술 A부터 Z까지 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필요한 소비자원에서 좀 더 눈여겨볼 만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NCS 직무설명서,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직무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해당 직무에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그 기술을 활용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업무 혹은 과제, 태스크나 아니면은 뭐 문제점, 그리고 해당 분야에 적용한 지식 또는 기술, 왜 그러한 지식 기술을 이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why와 how는 항상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물은 무엇인지. 당연히 지식을 응용했으니까 과정 결과물은 망하면 안 되겠죠? 내가 열심히 썼다 그래놓고 내가 열심히 지식과 내 재능을 활용했다 그랬는데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역시 이 지식은 안 되나 봅니다. 제가 미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왜?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잖아요. 가끔 실수하는 경우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모든 항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 문항은 소비자원이기 때문에 발음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번 문항이 어떤 거죠? 이건가요?
랄라랄라님이 말씀하신 게 2번 문항이 이건가? 내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2번 문항이 이건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 해결한 거 이건가요? 저 문항에 번호를 안 썼네. 죄송해요. 이 문항인가요? 소비자원에 때문에 바라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그샘플 해당 문제점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선되면 좋겠다고 제안. 이거는 내가 했던 활동들을 하면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실제 소비자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민 소비자 제안이에요. 그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상대방의 갈등 상황이 상대방의 의견을 뒤집할 이게 2번 항목인가요? 이거는 자기소개서 1번 항목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질문이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소비자원에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 항목들은 다 NCS형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자원에 들어올 만한 인재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의도를 담겨져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소비자원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나 일들을 해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원이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간접적으로 이런 사람이 이런 식의 접근법을 쓰는 사람이 소비자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겠지라는 이야기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직관적으로 이거는 소비자원을 위해서다. 그러면 차라리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면요. 매년 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하는 소비자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범해가지고 상을 받고서는 그거를 직무기술서에 쓰는 게 맞죠. 여기다가 기타 활동 상황에다가 아시겠죠? 자,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다? 엘라엘라님 답변 되셨을까요? 엘라숑님? 자,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라는 의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없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린 거잖아요. 최대한 동문서답하지 않고 자소를 성심성의껏 써가지고 빠르게 제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제출하는 거고 필기시험을 보는 곳은 보는 곳이에요. NCS 시험 본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IBK 기업은행이죠. 지금 뭐 좀 있으면은 채용 공고 뜨면서 필기시험 보러 갈 텐데 필기시험은 이제부터는 생활화예요. 생활화.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제출 빨리 끝내고 필기시험 열심히 박차를 가해야 돼요. 뭐 문제집 뭐 어떤 거 있냐 뭐 이런 거 고민하시면은 그냥 더빅스쿨 들어와 가지고 저희 스파르타 300제도 좋고 아니면 IBK 기업은행 기출보건 문제집이 좋고 뭐 이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그냥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그래서 마쌤이 책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스파르타 300지 잘 아시나?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제가 만든 거죠. 뭐 IBK 기업은행 기출보건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제로 완전 똑같으니까 풀어보시면서 이제는 필기시험에 좀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소비자원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비자원도 되고 기업은행도 되고 뭐 다 되면요 골라가세요.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쁜 소식 하나 드리면요. 여기 좀 늦은 나이에 좀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봐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저랑 같이 지원했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친구, 최종 합격했던 친구가 34이었나 36이었나 아마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번에 기은 가는지 여부는 비밀입니다. 자,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적인 질문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지금 앞불사 답변 못했다 질문 못했다 하시는 것들은 댓글 남기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구독이 진짜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진짜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디 분석해달라, 어디 자기소개서 좀 이거 쓰는 거 개요 짜달라라고 하면은 짜드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